제주도에서 남편의 배신을 목격했다고 생각했던 나, 3일간의 추적 끝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프롤로그. 믿을 수 없는 순간 그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날 뻔했다. 제주도 공항에서 남편을 봤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있는 걸 봤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내 심장이 얼어버려 붙었다. 남편은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제주도라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그 순간 내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나는 즉시 결심했다. 탐정이 되기로, 내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달리아의 드레이 1장, 의심의 시작, 결혼 7년 차, 나 김서연 35세, 우리의 과. 남편 박민준 38세. 은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살았고 민주는 IT 회사의 중견 간부로 일했다. 나는 패션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나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다. 여보, 오늘 대전 본사 가는 거 맞죠? 저녁은 늦을 거예요?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응, 아마 8시쯤 될 것 같아. 저녁은 거기서 먹고 올게. 걱정 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눈빛도 표정도 전혀 수상한 구석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볼에 가볍게 키스하고 형광까지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문이 닫혔다. 나는 그것이 내가 아는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점심때쯤 갑자기 친구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 펜션 관리 좀 부탁해도 될까? 관리인이 갑자기 아파서 하루만 가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혜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예전에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던 터라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오늘 오후 비행기 타면 되지? 정말? 고마워. 비행기표는 내가 끊어줄게. CTA 바모브레 2장. 제주도 공항에서의 충격 제주국제공항에 오후 4시쯤 도착했다. 공항 로비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나는 캐리어를 끌며 렌터카 업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회색 정장, 키 182cm에 딱 맞는 체격, 그리고 왼쪽 귀에 작은 점이 있는 민준이었다. 틀림없었다. 민준이? 대전 간다며? 나는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치는 듯이 뛰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다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을 때 그것은 분명 내 남편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25 정도로 보이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여자였다. 그녀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민준과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준이 웃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웃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그들의 모습을 찍어야 했다. 줌을 당겨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민준과 그 여자가 공항 밖으로 나가는 모습,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따라가야 해. 나는 급히 렌터카 업체로 달려갔다. 다행히 예약해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차를 받아 공항을 나섰을 때 그들이 탄 택시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제주도는 생각보다 작은 섬이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지혜의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은 애워룹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열쇠를 받아 들어가 짐을 대충 풀어놓고 나는 노트북을 펼쳤다. 민준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야 해. 우리는 결혼하면서 가계부 관리를 위해 서로의 카드 내역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카드사 앱에 로그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제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오션뷰 호텔 제주 2박 3일 스위트룸 예약. 금액 180만 원. 180만 원짜리 호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도 항상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었다. 그럼 민준이 혼자서, 아니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180만 원짜리 호텔에?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직접 확인해야 해. 나는 오션뷰 호텔 제주를 검색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다. 리뷰를 보니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했다. 이를 악물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3장 1일차 추적. 저녁 식사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청바지에 후드티, 그리고 야구모자와 선글라스로 무장했다. 마치 영화 속 탐정처럼. 호텔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다.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를 살폈다. 하지만 민준이나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프론트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여기 투숙 중인 박민준 씨에게 전화 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1207호에 계시네요.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황급히 로비를 나왔다. 1207호, 12층.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바로 올라갈 수는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준과 그 여자가 나왔다. 나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다. 민준은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여자는 화이트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둘 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호텔 현관을 나서 택시를 탔다. 나도 재빨리 내 차로 달려가 그들을 뒤따랐다. 택시는 제주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약 15분 후 그들은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내렸다. 라 스칼라라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나도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적당히 떨어진 구석 자리에 앉았다.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와인을 주문했다. 붉은색 와인이었다. 그는 평소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무언가를 말하자 민준이 크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게 진짜야? 나는 몰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민준이 그녀에게 미소 짓는 모습, 음식이 나왔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그들은 천천히 식사를 즐겼다. 대화도 끊이지 않았다. 민준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눈물이 흘렀다. 나는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나도 재빨리 계산을 하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근처 해변으로 걸어갔다. 제주 시내에서 가까운 탑동 해변이었다. 밤바다는 아름다웠다. 조명이 켜진 산책로를 따라 많은 연인들이 걷고 있었다. 민준과 그 여자도 손을 잡고 걸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지켜봤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계속 봐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돌아섰다. 차로 돌아와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왜 이러는 거야, 민준아?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좋아.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내일도 계속 따라다니자.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사진, 해변을 걷는 사진, 벤치에 앉아있는 사진,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준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죄책감 같은 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자도? 둘의 관계가 정말 불륜이라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대놓고 다닐 수 있을까? 아니야.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지. 아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저리아리 도 제사장. 2일차 추적, 관광과 의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샤워를 하고 어제와 비슷한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검은색 마스크도 챙겼다. 호텔로 가서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오전 9시쯤 민준과 그 여자가 호텔에서 나왔다. 둘 다 편안한 차림이었다. 관광을 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렌터카를 탔다. 현대 제네시스였다. 나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성산 일출봉이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주차장이 넓어서 그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출봉에 올랐다. 나도 뒤에서 따라갔다. 등산로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그들에게서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계속 지켜봤다. 민준이 그 여자의 사진을 찍어줬다. 그 여자는 포즈를 취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민준의 사진도 찍어줬다. 셀카도 함께 찍었다.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민준이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줬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손이 떨렸다. 산을 내려온 후 그들은 근처 해녀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성게미역국과 전복돌솥밥을 주문했다. 나도 다른 테이블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입맛은 없었지만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 했다. 식사 중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 여자가 민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노트 같은 것이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노트를 보고 있었다. 둘은 진지한 표칭으로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 같았다. 노트? 연인끼리 무슨 노트를 보는 거지? 의문이 들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볼 수 없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섭지코지로 향했다. 아름다운 해안 절벽과 등대가 있는 곳이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수많은 사진을 찍었다. 손을 잡고 걷고 포옹하고 키스까지. 키스? 나는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민준이 그 여자에게 입을 맞췄다. 짧은 키스였지만 명백한 키스였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민준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꾹 참았다. 이 순간도 사진으로 담았다. 그들은 섭지코지에서 1시간 정도 더 머물다가 채 탔다. 다음 목적지는 카페였다. 애월 해안도로에 있는 유명한 오션뷰 카페였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2층 구석 자리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다. 민준이 아메리카노를, 그 여자가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여자가 다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민준이 뭔가를 쓰는 것 같았다. 메모? 서명? 대체 뭘 하는 거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척하며 그들 근처를 지나갔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 노트의 일부가 보였다. 계약서, 조건, 금액, 계약서. 나는 더 궁금해졌지만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들킬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창백했다. 계약서라니? 불륜 관계에 무슨 계약서가 있어? 설마 그 여자가 돈을 요구하는 건가? 원조 교재 같은 거?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도 황급히 계산을 하고 뒤를 따랐다. 오후 5시쯤 그들은 호텔로 돌아갔다. 아마 저녁 식사 전에 쉬려는 것 같았다. 나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7시가 되자 그들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더 격식 있는 옷차림이었다.
민주는 정장을, 그 여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제주시 신시가지의 한 고급 한식당으로 갔다. 다마라는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이었다. 나도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레스토랑 밖에서 기다렸다. 차 안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성산 일출봉에서의 사진, 섭지코지에서 키스하는 사진, 카페에서 노트를 보는 사진, 모두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 계약서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대체 무슨 관계길래 계약서가 필요한 거지? 2시간 후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왔다.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다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다. 나는 오늘의 추적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노트북을 켜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모두 한 폴더에 정리했다. 증거 폴더. 이미 50장이 넘는 사진이 모여 있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내일은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 후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거리의 모으리 5장. 3일차 추적. 결정적 순간을 위해 마지막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의 밤새 뒤척였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또렷했다. 오히려 각오가 서는 느낌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모든 걸 확인해야 해. 샤워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 7시 30분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일찍 왔지만 만약 그들이 일찍 체크아웃 한다면 놓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대기하며 어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다. 키스하는 모습, 손을 잡은 모습, 행복하게 웃는 모습들. 이 사진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면 될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 이혼. 그 단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7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웃고 울고 꿈꾸던 시간들, 모두 거짓이었을까? 오전 10시쯤 민준과 그 여자가 호텔에서 나왔다. 오늘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체크아웃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날이니까 어디 가는 걸까? 그들의 차를 따라갔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향했다. 한림읍 방향이었다.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림공원 근처의 작은 한옥 펜션이었다. 한라산 뷰 한옥스테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여기서 하룻밤 더 묵는 건가? 아니면? 그들은 차에서 내려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다. 30분쯤 지나자 그들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캐리어 없이 가방만 하나 들고 있었다. 짐은 펜션에 두고 나온 건가? 그들은 다시 차를 타고 출발했다. 나도 뒤를 따랐다. 이번 목적지는 협재 해수욕장이었다.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곳이다. 주차를 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민준과 그 여자는 모래사장을 걸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파도에 발을 담갔다. 물장난을 치며 웃었다. 그 여자가 물을 튀기자 민준이 쫓아가며 장난을 쳤다.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신혼여행 때 민준과 나는 결혼 직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왔었다. 그때도 이렇게 해. 원에서 물장난을 치며 웃었었다. 행복했었다. 정말로?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면 언제부터 변한 걸까? 1시간쯤 지나자 그들은 해변을 떠나 근처 카페로 갔다. 협자의 해변이 보이는 작은 카페였다. 나도 따라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익숙한 패턴이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노트가 등장했다. 또 그 노트네. 이번에는 꼭 확인하고 싶었다. 그 노트에 대체 뭐가 적혀 있는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일어났다. 그들의 테이블을 지나갈 때 최대한 천천히 걸으며 노트를 흘끗 봤다. 하지만 민준이 갑자기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아,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화장실로 급히 걸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들킨 건가? 아니야, 못 봤을 거야.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했는걸. 화장실에서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나왔다.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을 봤다. 다행히 여전히 노트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진정하려 했다. 30분쯤 후 그들이 카페를 나섰다. 나도 재빨리 뒤를 따랐다. 이번에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다. 비양도 전망대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전망대에 올라가니 비양도와 한라산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경치가 펼쳐졌다. 민준과 그 여자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다.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 뒤에서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라버린 걸지도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애월의 한 유명한 고등어 구이 식당으로 갔다. 바다 횟집이라는 곳이었다. 나도 따라 들어가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고등어 구이 정식을 주문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들을 관찰했다. 민준이 그 여자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그녀가 민준의 잔에 물을 따라주고 우리도 저랬는데 신혼 초에는 나도 민준에게 저렇게 했었다. 그리고 민준도 내게.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작은 배려들이 사라졌다. 각자 자기 일에 바쁘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혹시 내 잘못도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아팠다. 식사 후 그들은 다시 그 한옥 펜션으로 돌아갔다. 오후 3시쯤이었다. 이제 펜션에서 쉬는 건가? 나는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대기했다. 오후 6시가 되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그때 펜션 문이 열리고 민준과 그 여자가 나왔다. 둘 다 편안한 복장이었다. 민준은 회색 티셔츠에 반바지를, 그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걸어서 근처 해변으로 갔다. 한림 해변이었다. 나도 차에서 내려 멀찍이 뒤를 따랐다. 해변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다. 평소 같았으면 감탄했을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민준과 그 여자는 모래사장에 앉았다. 나란히 노을을 바라보며 민준이 무언가를 말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민준이 웃었다. 그 여자도 웃었다. 그리고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줌을 최대한 당겨 확인했다. 작은 벨벳 상자, 보석함 같았다. 설마 반지? 민준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그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놀라는 표정이었다. 민준이 그 반짝이는 걸 꺼내 그녀의 손에 끼워줬다. 반지다. 분명히 반지야. 그 여자가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도 그녀를 껴안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프로포즈를 한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손이 떨렸지만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 장면을, 결정적인 이 순간을 10장, 20장, 30장 연속으로 찍었다. 그들이 포옹하는 모습, 반지를 낀 손을 들어 확인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모든 걸 담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들은 일어나 펜션으로 돌아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는 충분했다. 3일간의 추적, 100장이 넘는 사진,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그리고 오늘의 프로포즈까지. 이혼해야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 그리고 그 후의 삶이. 제리아 포인이 6장. 결심과 대치 한참을 앉아 있다가 펜션으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다.
노트북을 켜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정리했다. 특히 프로포즈 장면은 별도 폴더로 만들었다. 결정적 증거. 이제 총 150장이 넘는 사진이 모였다. 3일간의 기록.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직접 대면하고 싶었다. 민준에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눈을 보고 물어보고 싶었다. 왜 이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바로 끊었다. 아니야. 전화로는 안 돼. 직접 가야 해. 시계를 다시 봤다. 9시 30분. 지금 가면 그들이 함께 있는 걸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채올랐다. 한옥 펜션까지는 20분 정도 걸렸다.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펜션을 바라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 그들이 있는 방인 것 같았다. 들어가야 해. 지금 당장. 나는 차에서 내려 펜션 입구로 걸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했다. 복도를 따라 불이 켜진 방으로 갔다.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에 공항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응. 9시 비행기니까 8시 30분까지는 도착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나도 즐거웠어. 내일 봐. 내일? 내일 또 만난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다. 똑똑똑. 아니, 조용해졌다. 누구세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약간 당황한 것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민준과 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당신 여기 왜? 나는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 노트가 있었다. 설명해봐.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아, 이건 설명해보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3일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3일 동안 봤어. 다 봤다고. 손잡고 키스하고 프로포즈하는 것까지. 민준의 눈이 커졌다. 프로포즈? 무슨 소리야? 해변에서 오늘 저녁 노을 질 때 반지 주는 거 다 봤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 포옹하는 장면. 민준이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웃었다. 웃어? 지금 웃는 거야? 서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증거가 다 있는데? 듣기는 들어봐. 이 사람은 민준이 그 여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내 애인이 아니야. 거짓말? 진짜야. 이 사람은 배우야. 배우?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네. 박민준 씨의 의뢰를 받고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역할? 무슨 역할? 민준이 테이블 위에 노트를 집어들었다. 이거 봐. 나는 노트를 받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명, 아내 생일 깜짝 이벤트. 뭐? 페이지를 넘기자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1일차, 제주도 도착, 로맨틱한 데이트 연출. 2일차, 주요 관광지 방문, 사진 촬영. 3일차, 프로포즈 장면 재현, 영상 제작.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연이에게 우리 결혼 7주년 축하해. 신혼여행 때의 추억을 재현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어.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사랑해, 당신의 민준. 나는 노트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민준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다음 주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 신혼여행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재현해서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어. 전문 배우를 고용해서. 김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저는 정말 연기만 한 거예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녀가 서류를 보여줬다. 정말로 연기 계약서였다. 반지도 프로포즈도 다 연기였어. 영상에 담으려고. 우리 신혼여행 때 내가 내게 프로포즈 했던 그 장면을 재현한 거야.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바람 피운 게 아니었어? 당연하지. 내가 왜 바람을 피워? 나 서연이밖에 없는데. 민준이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근데 너 어떻게 여기 온 거야? 그리고 3일 동안 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3일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 미안해. 나? 괜찮아. 민준이 나를 꼭 안아줬다. 김지우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말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고 민준과 나만 남았다. 진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진짜야. 맹세해. 나 서연이밖에 몰라. 그럼 대전 출장은? 대전 출장은 진짜였어. 근데 그게 하루 일찍 끝나서 제주도로 온 거야. 비밀리에. 호텔도? 응. 거기서 김지우 씨와 계획을 짰어. 어떻게 영상을 찍을지, 어떤 장면을 담을지. 나는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바보, 이렇게까지 할 거면 미리 말하지. 그럼 깜짝 선물이 안 되잖아. 민준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근데 서연아, 너 정말 3일 동안 날 따라다닌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우연히 공항에서 봤어. 그래서 대단한데? 나 전혀 몰랐어. 당연하지. 내가 전직 탐정이라고. 응? 너 탐정이었어. 아니, 농담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다. 터무니옴 7장. 진실이 아닌 진실하지만 그날 밤 펜션방에서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나저나 서연아, 너 어떻게 내 카드 내역까지 알았어? 응? 우리 공유하잖아. 가계부 때문에. 아, 맞다. 그럼 180만 원짜리 호텔 예약도 받구나. 응. 민준이 머리를 긁적였다. 사실 그것도 영상 촬영 때문이었어. 고급스러운 배경이 필요했거든. 그렇구나. 나는 안심했다. 정말로 오해였던 것이다. 하지만 뭔가 여전히 찜찜했다. 그 계약서라는 게. 근데 민준아, 계약서에는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었어? 응? 그냥 연기 계약이야. 3일간 애인 역할을 해준다는? 애인 역할? 응. 왜? 키스도? 프로포즈도? 응. 다 대본에 있었어. 우리 신혼여행 때 했던 것들을 재현하는 거니까.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잠깐, 그럼 그 배우한테 얼마 줬어? 3일치 출연료랑 교통비, 숙박비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건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너무 많이 쓴 거 아냐? 아니야. 전문 배우 섭외하면 이 정도는 써야 해. 게다가 비수기도 아니고. 그래도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어머니?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지금요? 아니, 저 지금 제주도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대. 갑자기? 응.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오래. 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7일 야한 8장. 시어머니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계속 침묵했다. 무슨 일인 것 같아? 모르겠어. 어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는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민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어서 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웠다. 거실로 들어가니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김지우? 그 배우였다. 어? 나는 깜짝 놀랐다. 지우 씨, 왜 여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라, 민준아, 서연아. 우리는 어리둥절해야 하며 앉았다. 시어머니가 김지우를 가리켰다. 이 사람 배우 맞아. 네, 알아요, 어머니. 근데 그 배우를 고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응? 제가요? 아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나다. 네? 민준과 나는 동시에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가 지우 씨를 고용했어. 민준이 너를 배신하는 것처럼 연기하라고. 어머니, 왜 그랬냐고? 너네 결혼 생활이 진짜로 견고한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시험이요? 그래. 서연 씨, 당신이 민준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충격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준이 화를 냈다. 조용히 해, 민준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서연 씨,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아이,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3일 동안 민준이를 따라다녔다며? 네. 왜? 그야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훑어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 증거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 이혼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나는 머뭇거렸다.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역시? 어머니,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를 시험하다니. 앉아, 민준아. 싫습니다. 이건 너무하세요. 앉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준은 마지못해 앉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쳐다봤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와 결혼한 이유가 뭐야? 걔? 사랑해서요. 정말? 네. 돈 때문은 아니고. 나는 화가 치밀었다. 어머니, 저는 제 사업도 있고 제 돈도 있습니다. 민준이 돈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만약 민준이가 무일푼이 되어도 사랑할 수 있어?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말은 쉽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당신이 진짜 민준이를 사랑하는지. 3일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울고 또 울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증거를 모았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뭔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우 씨는 괜찮아요. 일을 한 거니까. 나는 쉬어. 변에서 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이제 시험은 끝났나요? 제가 합격했나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밖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40대 정도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변호사?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이준혁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박민준 씨, 김서연 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박민준 씨의 어머니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요? 어머니께서는 두 분의 결혼 생활이 견고한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김지우 씨를 고용하셨고 박민준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연출하셨죠. 그건 들었어요. 그래서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함정? 네. 만약 김서연 씨가 이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면 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밝히고 김서연 씨를 금전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여기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계획서가 있습니다. 며느리 제거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네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어머니, 대답하세요. 그래? 시어머니가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처음부터 서연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 평범했거든. 우리 민준이에게는 더 나은 며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그래서 이 기회에 헤어지게 만들려고 했어. 서연 씨가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걸 입증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7년 동안 내가 모셨던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근데 왜 변호사님이 여기 계세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제가 이 계획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두 분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께서는 이미 계약금도 지불하셨고 모든 계획을 저에게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이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서연이는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며느리 노릇했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제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민준아.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사과하세요.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이 상황을 지켜봤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김지우가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단순히 연기 역할인 줄만 알았지 이런 음모가 있는 줄은. 괜찮아요, 지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말했다. 김서연 씨 원하신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기기도 등으로요.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네? 법적 조치는 원하지 않아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서연아, 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민준 씨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게 진짜 시험이라면 저는 합격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연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 뭐든 말해봐. 다시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정말 미안해. 9장. 진짜 진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표情이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어머니한테 법적 조치 안 해도 돼? 응, 괜찮아? 하지만 민준 씨,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사실 나도 생각해봤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응? 나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배신당한 것 같고 모욕당한 것 같았어.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민준 씨를 사랑하는지. 민준이 나를 안았다.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리고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민준 씨를 생각해서 한 일이겠지. 잘못된 방법이긴 했지만. 너무 착해.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뭔가 여전히 이상했다. 시어머니의 계획, 변호사의 등장, 김지우의 역할, 모든 게 너무 정교했다. 너무 계획적이었다. 정말 시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김지우 배우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그녀의 프로필, 출연장 목록, SNS를 클릭했다. 인스타그램이었다. 그녀의 게시물들을 쭉 훑어봤다. 일상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카페 사진.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3개월 전에 올린 사진,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캡션에는 은인과 함께 hearts라고 적혀 있었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였다. 3개월 전 나는 더 거슬러 올라갔다. 6개월 전, 1년 전, 그리고 발견했다. 1년 전 사진. 김지우가 어떤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 오늘부터 새 출발이라는 캡션. 사무실 간판이 보였다. 법무법인 정의, 이준혁 변호사 사무실. 1년 전에 이미 이준혁 변호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조사했다. 이준혁 변호사의 정보, 법무법인 정의의 정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바로 시어머니의 친동생이었다. 친동생?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모든 게 연결되었다. 시어머니가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고, 친동생인 변호사와 함께 김지우를 섭외했고, 오늘 변호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밝혔다는 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럼 대체 왜? 더 생각해봤다.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 오늘 상황을 다시 떠올려봤다. 변호사가 등장하고 시어머니의 며느리 제거 프로젝트가 밝혀지고 내가 법적 조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사과하고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시험한 게 맞았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민준이가 바람을 피웠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아니었다. 진짜 시험은 시어머니의 음모를 알았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가 아니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가 였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완벽한 핑계를 줬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가족을 선택했다. 그게 진짜 시험이었던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동도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는 걸,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쓴 거라는 걸. 잘못된 방법이긴 했지만 나름대로는 애정 표현이었던 걸까? 데레테니 10장. 그리고 진짜 결혼기념일 일주일 후 진짜 결혼기념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팬케이크와 베이컨,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 서연아, 일어나. 아침 먹자. 나는 눈을 뜨고 부엌으로 갔다. 테이블에 아름답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있었다. 우와, 대단한데?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7년. 응, 맞아.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식사 후 민준이 거실로 나를 데리고 갔다. TV 앞에 앉혔다. 자, 이제 진짜 선물을 보여줄게. 민준이 리모컨을 눌렀다. TV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협자의 해변,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있는 민준과 나. 나는 깜짝 놀랐다. 영상 속 여자는 김지우가 아니라 나였다. 이게 편집했어. 지우 씨 얼굴에 내 얼굴을 합성했어. AI 기술로. 영상은 계속 흘러갔다. 손을 잡고 걷는 우리, 해변에서 웃는 우리, 노을 앞에서 포옹하는 우리, 그리고 프로포즈 장면, 민준이 반지를 건네는 장면. 하지만 이번에는 반지를 받는 사람이 김지우가 아니라 나였다. 영상 속 민준이 말했다. 서연아, 7년 전 오늘 너와 결혼했을 때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그리고 지난 7년간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어.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자. 사랑해. 영상이 끝났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준 씨, 마음에 들어? 바보. 이렇게 만들려고 그 고생을 한 거야? 응. 우리 신혼여행 추억을 재현하고 싶었어. 그때처럼 행복한 우리 모습을. 나는 민준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서연아. 어머니 일도 이해해줘서.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우리는 둘만의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집에서 요리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춤을 췄다. 그리고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진짜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 우리의 이니셜 M과 S가 새겨져 있었다. 예쁘다.
목에 해줄게. 민준이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다. 거울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완벽해. 너한테 딱 맞아. 고마워, 민준 씨. 나도 민준에게 선물을 줬다. 가죽 지갑이었다. 안에는 우리의 웨딩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결혼식 때? 응. 7년 전 오늘. 민준이 지갑을 꼭 쥐었다. 평생 간직할게.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난 7년을 회상했다. 기억나? 첫 만남? 응. 친구 소개팅이었지. 너 그때 30분이나 늦었잖아. 미안. 지하철이 고장나서. 나 진짜 화났었어. 근데 네 얼굴 보는 순간 다 풀렸어. 나도 첫눈에 반했어. 거짓말? 너 첫 데이트 때 내 이름도 까먹었잖아. 아, 그건 너무 떨려서 그랬어. 우리는 웃었다. 그래도 결국 결혼했네. 응. 최고의 선택이었어. 나도.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함께 극복했던 순간들. 서연아,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응? 3일 동안 날 따라다닐 때 진짜 이혼하려고 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모르겠어. 그 순간에는 정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어. 이상하다는 느낌? 응. 네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였어. 그게 좀 이상했어.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 진짜 확신하고 싶었어.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그런 의심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의심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나도 약속해. 다시는 의심 안 할게. 우리는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였다. 레레리 11장. 시어머니와의 화해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시간 있니? 점심 같이 먹자.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어디서 만날까요? 청담동에 새로 생긴 한식당. 거기서 보자. 점심시간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다. 어서 와, 서연아.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 우리는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주문 먼저 할까? 네. 음식을 주문하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날 일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미 다 이해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시험하다니. 어머니,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너무 두려웠어. 두려웠다고요? 응, 민준이를 잃을까봐 시어머니가 설명했다. 민준은 그녀의 외아들이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민준이가 그녀의 전부였다.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 이제 민준이가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할 거라는 게. 어머니, 그래서 너를 시험하고 싶었어. 정말로 민준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 때문에 결혼한 건지.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정말 미안해.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나야말로 좋은 며느리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음식이 나왔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였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비치 팔찌가 들어있었다. 어머니,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며느리에게 주는 거. 이렇게 귀한 걸 네가 받아야 해. 넌 우리 집 며느리니까. 나는 팔찌를 손목에 찼다. 완벽하게 맞았다.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나 같은 시어머니 이해해줘서.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팔짱을 꼈다. 진짜 모녀 같았다. 탈심. 12장. 김지우와의 재회. 한 달 후 뜻밖에도 김지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 씨,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지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사과요? 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비록 일을 한 거긴 했지만 서연 씨한테 큰 상처를 드린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일로 저희 부부가 더 돈독해졌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김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그 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배우로서의 어려움, 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저도 연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우 씨, 덕분에 다음 작품에서 더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서연 씨. 나는 웃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헤어지기 전 김지우가 말했다. 서연 씨, 정말 멋있어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배우는 거예요. 사랑도 용서도. 우리는 포옹하고 헤어졌다. 담보가야워. 오늘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났다. 민준과 나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 작은 것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함께 여행을 갔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었다. 서연아, 준비됐어? 민준이 거실에서 불렀다. 응, 거의 다 됐어. 나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연한 파란색 원피스에 시어머니가 주신 비취 팔찌를 찼다. 오늘은 우리 결혼 8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했다.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우리는 차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고 하셨다.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다. 어서 와. 오늘 특별한 날인데 일찍 왔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다 준비했어. 들어와. 거실 테이블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갈비찜, 전복,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케이크까지.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아침부터 했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했어. 나는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이 정도야.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나저나 서연아, 요즘 안색이 참 좋아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요?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운동만으로는 저렇게 안 돼. 뭔가 좋은 일 있는 거 아냐? 민준과 나는 눈을 마주쳤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사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야? 네, 템 이번에 확인했어요. 12주 됐어요. 민준아, 너 아빠 된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민준을 껴안았다. 그리고 나도 껴안았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이게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는 함께 웃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혹시 성별은 알아? 아직은 몰라요. 다음 달에 알 수 있대요. 아들이면 좋겠다. 아니, 딸이어도 좋고. 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민준이 웃었다. 어머니,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앞서가? 할머니가 이 정도 기대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이미 손주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떤 장난감을 사줄지, 어떤 옷을 입힐지, 어떤 교육을 시킬지. 어머니, 아직 12주밖에 안 됐어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천천히? 안 돼. 준비는 빨리 해야 해. 우리는 밤늦게까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다. 서연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너를 만나서 결혼해서 정말 잘했어. 나도 그래? 민준이 내 배에 손을 올렸다. 우리 아기도 행복하게 키우자. 당연하지.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거야.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도. 이미 그런데? 더 잘할 수 있어. 약속해.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약속해.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민준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연아, 그때 제주도일 생각나? 응. 어떻게 안 나? 내 인생 최고의 미스터리였는걸. 탐정 서연. 맞아. 나 꽤 잘했지? 인정. 3일 동안 들키지도 않았으니까. 그치? 우리는 웃었다. 근데 솔직히 말해봐. 정말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민준이 물었다. 했지. 솔직히 그 순간에는 확신했어. 네가 바람 피운다고. 그래서 어땠어? 기분이? 끔찍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민준이 나를 안았다. 나도 그래? 너를 잃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약속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서연아, 또 제주도 가자. 나중에. 언제? 아기 낳고 좀 크면 우리 셋이서. 좋아? 그때는 진짜로 신혼여행 코스 따라가는 거야. 당연하지. 성산 일출봉도 가고 섭지코지도 가고 협자의 해변에서 노을도 보고. 응.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프로포즈 해줄게. 바보, 우리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도 너한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나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도 사랑해, 민준 씨. 정말 많이? 우리는 키스했다. 길고 달콤한 키스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1년 전 찍었던 그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다. 제주도에서 찍은 150장의 사진들. 민준과 김지우가 손을 잡은 사진, 키스하는 사진, 프로포즈하는 사진. 이제 보니 우스웠다. 그렇게 확신했던 증거들이 사실은 모두 연기였다니.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지금처럼 돈독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어머니와도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사진들을 휴지통 아이콘으로 드래그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아니야. 이건 남겨둬야겠다. 우리 이야기의 일부니까. 다시 폴더로 옮겼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바꿨다. 제주도의 미스터리, 우리의 특별한 기억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민준이 침대에서 불렀다. 서연아, 뭐해? 빨리 와. 응, 가. 나는 불을 끄고 침대로 갔다. 민준의 품에 안겼다. 자자. 응. 잘 자, 민준 씨. 잘 자, 서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나는 배에 손을 올렸다. 우리의 아기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너도 행복하게 자라.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눈을 감았다. 행복한 꿈을 꾸었다. 우리 세 식구가 제주도 해변을 걷는 꿈. 민준이 아기를 안고 있고 나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행복했다. 12일 마지막 후일담. 3년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3년이 지났다. 우리 딸 박혜은이가 이제 2돌이 되었다. 똘똘하고 귀여운 아이였다.
민준을 닮아 눈이 크고 나를 닮아 미소가 예뻤다. 오늘은 혜은이의 두 돌 생일 파티 날이었다. 집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혜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계속 웃고 있었다. 우리 혜은이 예쁘지? 할머니 닮아서 예쁘지? 어머니, 혜은이는 저희를 닮았어요. 에이, 할머니도 닮았어. 그치, 혜은아? 할미! 혜은이가 재롱을 부렸다. 모두가 웃었다. 친구 지혜도 와 있었다. 서연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정말 행복해. 부럽다. 나도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곧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였다. 손에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지우씨,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혜은이 생일인데. 김지우는 그 후로 가끔 우리와 연락하며 지냈다.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되었다. 혜은아, 이모가 선물 가져왔어. 이모. 혜은이가 손뼉을 쳤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혜은이가 촛불을 후 불었다. 정확히는 불려고 시도했다. 침만 튀었지만 모두가 박수를 쳤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어 먹으며 민준이 내 귀에 속삭였다. 서연아, 행복해?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아. 나도 이게 진짜 꿈이라면 절대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꿈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럼 더 좋지?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우리는 셋이서 소파에 앉았다. 혜은이는 피곤해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민준 씨, 기억나? 정확히 3년 전 오늘? 당연하지. 어떻게 잊어. 임신 발표한 날. 맞아.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혜은이가 이렇게 컸네. 시간 참 빠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동안 많은 걸 겪었으니까.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준 씨. 나를 선택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우리는 잠든 혜은이를 바라봤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서연아, 둘째 생각 있어? 응? 혜은이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좋을 것 같네. 생각해보자. 응? 천천히. 그날 밤 혜은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제주도의 미스터리, 우리의 특별한 기억. 그 안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다. 4년 전의 그 사건, 3일간의 추추적, 오해와 진실. 이제는 웃으며 볼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다니. 나는 새 폴더를 만들었다. 혜은이의 성장 일기, 그리고 오늘 찍은 생일 파티 사진들을 그 안에 넣었다. 앞으로 이 폴더는 수많은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질 것이다. 민준이 방에 들어왔다. 뭐 해? 사진 정리하고 있어. 그 제주도 사진? 응, 다시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하네. 나도 봐도 돼? 당연하지. 민준이 내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봤다. 이때 진짜 재밌었지. 물론 너는 힘들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재밌어. 내가 탐정 놀이를 했다니. 꽤 실력이 있던데 3일 동안 나한테 안 들켰잖아. 당연하지. 나 전문가야. 우리는 웃었다. 서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준 씨. 평생 사랑할게. 나도. 우리는 키스했다. 그리고 함께 노트북 화면을 봤다. 화면 속에는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다. 과거의 오해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였다. 진짜 끝. 작가의 말을 대신하여 사랑은 때로 의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의심을 극복하고 더 깊은 신뢰로 발전합니다. 김서연과 박민준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와 진실, 의심과 믿음, 실현과 극복. 제주도에서의 3일간의 추적은 서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의심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시어머니의 시험은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축복으로 변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의심받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을 의심할 때 먼저 대화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으세요.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신뢰로 자라고 용서로 완성됩니다. 김서연과 박민준처럼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 총 글자 수 약 31,1247자.